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이정대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시뮬리아 웍스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고급 비선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로 오늘은 웨스트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에서 아코마린 과장님께서 컨텐츠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회를 맡게 되었고 발표를 하게 되실 아코마린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자기소개 30초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기술지원부 구조 해석 담당하고 있는 아코마린이라고 하고요. 저는 본국이 원래 인도라서 조금 어색한 부분 좀 있어도 좀 좋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아코가 성이신가요? 아니요. 아코가 제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마린이 성이시구나. 그럼 저는 그래도 편의상 아코 과장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격 해석 검토를 위한 시뮬리아 웍스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컨텐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서는 주로 구조 해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시뮬리아 웍스 위주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예제 통해서 한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대한 소개 슬라이드인데요. 그래도 제가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뮬리아 웍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솔리드 웍스와 다소 시스템의 시뮬리아라고 하는 해석 전문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둘이 합쳐져서 시뮬리아 웍스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발표에 앞서서 롤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수가 있고 건축가가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근무지가 목공장이거나 건설 현장일 때 각자 필요하신 도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의자나 건축물을 낼 수가 있는데 플랫폼 내에서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용자 역할을 받게 되면 그것의 업무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분이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해서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이해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구조 해석 롤은 해석 롤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스트럭처럴 디자이너, 그리고 스트럭처럴 엔지니어,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최상위 롤인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활용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앞에 보셨던 것처럼 다이내믹스 explicit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는 게 structural mechanics engineer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선형 동적 해석이나 앞서 보여오셨던 선형 해석, 고유진동 해석, 선형 좌골 해석, 하모닉, 모달 동적, 비선형 정적 해석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들은 뭔가요? 예, 여기서는 다양한 예제들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컨택 조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압축 아니면 하이퍼 엘라스틱 아니면 하이퍼폼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해석하는 예제를 모아봤습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이러한 해석들을 시뮬리아 웍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기어 부싱이라든지 워싱 도어에 대한 애널리시스에 대한 추가적인 예를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요거는 뭐죠? 네, 아래 부분이 보시면, 저희가 자주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이드로포밍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에 압력을 가해서 변형을 시키는. 동시에 압력과 변이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 T자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것은 이제 정적 해석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예, 이게
수렴의 문제 때문에 동족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시뮬레이워크스에서는 네, 그 스태틱 넌리니어에서도 쉽게 많이 도움이 되면서 이제 수렴의 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매스나 댐핑과 같은 다이나믹에 대한 관성 효과가 주요한 역할을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난리니어 스태틱이죠. 그 스태틱을 통해서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비선형적인 네. 애니메이션 같은 해석을 정적 해석으로도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예, 오늘 보여드릴 예제 중에 하나이고요. 예, 압축 해석하면서 뭐, 네. explicit dynamic 통해서 해석 진행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보면 with damage criteria이기 때문에 데미지에 대한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요소가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고속으로 압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것인데 여기서는 without inertial effect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동적 이펙트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 좀 천천히 좀 누르신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요? 예, 해석 진행할 때 네. 하중 적용이 네,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의 영향을 조금 고려하지 않도록 네. 예, 천천히 늘렸습니다. 늘렸을 네, 경우에는 앞서서 이렇게 뭐 약간 파괴를 동반하는 게 압축이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층을 그리는 그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나중에 봐야 될 예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것은 이제 3점 지징 3포인트 밴딩. 예, 맞습니다. 네. 3포인트 밴딩이라고 해서 어떤 플레이트를 올려놓고 위에서 쿵 눌렀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예제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죠? 또 다른 예제들인가요? 예, 또 다른 예제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왼쪽 살펴보면 이렇게 압축으로 비선형 버클링 같은 거 있고 네. 끼워 맞춤, 솔리드 요소에 대한 또 이렇게 밴딩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실제로 다 해보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실제로 해서 가신 거 어디서 맞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받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런 튜브를 토션을 가해서 이렇게 그 변형을 시키셨는데 네. 여기서는 그 셀프 컨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은 컨택을 잡기 굉장히 까다롭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이게 저는 지금 사용해 보면서 네. 이제 시뮬레이워크스에서 조금 자랑스럽게 좀 말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제너럴 컨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예, 여기서 적용해 봤습니다. 제너럴 컨택을 통해서 어떠한 사용자가 컨택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따로 정의해 주지 않아도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해석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멸들을 모두 해석에 포함하는 네. 그러한 제너럴 컨택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고 이러한 기능들은 원래 아바쿠스의 기능들이죠. 아바쿠스의 기능들을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시뮬리아 웍스에서 그대로 흡수했다라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희 시뮬리아 웍스의 FEM 솔루션들은 모두 아바쿠스 기반의 솔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첫 번째 예제인데 블록 임팩트 익스플리시트 애널리시스 외국인이시잖아요. 네. 이게 블록이 맞아요? 블럭이 맞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 저는 약간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 큰딸이 이게 발음을 좀 물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모델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쉘이 있고요. 그 옆에 어떤 덩어리가 되는 스틸 블록이 있고요. 그 스틸 블록이 일정한 초기 속도를 가지고 컨택을 해서 뭐 뭉개뜨리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네요.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스틸 블럭이 가지고 있는 초기 속도에 따라서 네. 충돌을 시켜봤는데 이게 다이나믹스 해석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결과물을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예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 있는 테이블은 스트레스가 250메가파스칼의 스트레인이 제로, 300메가파스칼의 경우에 0.1. 요것은 뭐 통상적으로 보는 우리 소속 영역에 대한 플라스틱 스트레인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플라스틱이 넣으셨어야 되는데 빼먹으셨네요. 그래도 뭐 대충 이해가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D 엘리멘트, 요거 쉘 엘리멘트 이런 것들은 뭘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좀 훌륭한 기능 중에 뭐 기능보다도 요소 라이브러리 지금 시뮬레이워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요소 라이브러리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CL에도 S4R, S4, S4 RS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요소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쉘만뿐만 아니라 솔리드 또는 빔 또는 서페스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야, 뭐 그러니까 리듀스드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는 뭐 R이 붙은 요소라든지, 뭐 풀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는 요소라든지, 혹은 하이브리드 요소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특정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엘리멘트의 타입이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사용자 환경인데요. 아래쪽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게 다양한 기능, 셋업, 프로시저, 이니셜 컨디션 등 굉장히 다양한 해석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이렇게 대화 상자를 하나 따로 떼서 보이신 거를 보니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뭐죠? 예, 지금 보시면 이름이 그 assistant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말 그대로 도움이죠. 해석 진행할 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절차 확인 아니면 체크리스트 확인할 수 있는 assistant 파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워크스가 제공하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해석 같은 것을 설정을 할 때 뭐 굉장히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먹을 수도 있고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좀 초보자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어시스턴트 패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빼먹었는지는 없는지 체크를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시스턴트 패널을 제공하고 있죠. 네. 이뿐만 아니라 이 어시스턴트 패널의 해석 프로시저, 이게 해석의 순서죠. 해석의 순서도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의 해석 시나리오를 좀 박아서 어시스턴트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이것은 어떤 거죠? 예, 이제 해석이 완료된다고 하면 이제 그 화면 3D experience 플랫폼의 화면 왼쪽에 이런 트리가 보이실 건데요.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 보시면 피지컬 시뮬레이션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이거에 관한 해당이 되는 링크 뭐 예를 들어서 3D 모델이랑 FEA 모델 또는 엘리멘트 타입이란 모델이라든지 이런 보이시는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트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손쉽게 수정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머테리얼도 다양한 머테리얼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네요. 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플라스티시티에 대한 정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CAD 모델, 솔리드웍스로 생성했거나 혹은 타 CAD 모델로 생성했던 그 3D 모델과 그리고 해석의 시나리오와 그 해석에 수반된 결과를 이 어떠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화된 오브젝트로 관리함으로써 CAD 모델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버전에 따른 결과들을 놓치지 않고 추적해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PLM이라고 하죠. 그런 PLM 개념이 저희 시뮬레이션 쪽에서도 포함될 수 있는 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모델이 좀 상세 조건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첫 번째 예제에 관한 설정 정보들이고요. 네.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쉘 엘리멘트 또는 솔리드 엘리멘트 설정 정보고,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섹션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세팅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설정했고, 아웃풋 리퀘스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오른쪽에 보시면 시나리오에 관한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든지 하중이라든지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처럼 FE 모델이 있고요. 제 쉘 모델과 솔리드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머테리얼이나 두께 등이 정의되어 있는 섹션이 정의되었고, 시뮬레이션 세팅,
우리가 explicit dynamic step을 정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결과들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마찰이라든지 그런 컨택에 대한 상세한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제너럴 컨택이라든지 앞서 설명하셨던 그런 시나리오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화면에 이렇게 저희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아웃풋, 히스토리 아웃풋. 일단 뭔가 구조 해석이나 무슨 해석을 하든 간에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필드 아웃풋, 히스토리 아웃풋. 아바쿠스에서 많이 사용됐던 개념인데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예, 필드 아웃풋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응력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무지개? 네, 무지개. 네. 응력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변이 네. 아니면 뭐 해당되는 그 색깔로 네. 확인할 수 하고 싶은 게 지금 필드 아웃풋이 설정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네. 예,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뭐 리퀘스트를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있고요.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는 우리가 그래프 통해서 결과물을 조금 비교하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싶을 때, 네. 그때는 우리가 히스토리 아웃풋으로 우리가 리퀘스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로는 그 필드 아웃풋과 히스토리 아웃풋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고자 하는 물리량이 추가적으로 해석 결과물을 보고자 하면 그 리퀘스트를 선택하셔서 가져오시면 해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팁 감사드리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생각이 많아요. 이거. 그래서 해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해석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해석이 완료했는데요. 네. 이제 해석 결과를 들어가기 전에 해석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에너지 그래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인크리멘트 피어 통해서도 가능하시고, 또는 우리가 뭐 약간 간단한 식, 뭐 키네틱 에너지는 뭐 이런 식 우리가 뭐 익숙한 식이죠. 네, 이번에 램브이죠. 네. 이거 통해서도 지금 스틸 블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손 계산한 다음에 지금 해석 결과에 보시면 에너지도 이렇게 비교도 가능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의 밸런스가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초기 조건은 이니셜 속도를 가진 블럭이 가진 키네틱 에너지가 전부일 텐데 그것들이 충돌을 하면서 그 키네틱 에너지를 어떤 그 피충돌 구조물에 대한 인터널 에너지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니셜 스텝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수계산하셨던 거랑 같지만 좀 값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대신에 인터널 에너지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 관리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예, 이제는 결과입니다. 이제 결과 보시면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에너지도 이제 줄이는 것을 또 확인이 가능하시고 또는 또 어느 순간에 에너지가 0으로 내린 다음에 네. 또 재료의 탄성 속성 때문에 스틸 블럭이 약간 리바운드 되는 모습도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고 그래프 통해서도 가능하시죠. 네, 좀 확대를 좀 해서 만들어 주시지. 이거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올라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소성 재료의 어떠한 그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리바운딩 되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아티피셜 에너지 같은데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artificial energy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해석 설정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비교를 하면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지 이게 필요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에너지가 높게 되면 또 해석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비교하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티피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해석이 약간 오류가 있거나 에러에 대한 척도로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에너지 밸런스를 맞춰버린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억지로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아티피셜 에너지가 크게 되면은 이 해석은 다시 한번 설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뭐 메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다시 손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크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실질적인 물리 현상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 계산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해석이 매우 잘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티피셜 에너지 정도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에 대한 각 요소에 대한 변형률, 뭐 어떤 스트레스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맞겠죠, 순서가. 네, 오늘 뭐 좋은 팁 많이 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은 뭐죠? 예, 저희가 그 시뮬리아 웍스 보시면 속도 적용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initial velocity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중 모듈 안에 로드 이니셜? 네, 거기서 그냥 velocity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initial velocity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초기 속도, 네. 초기 단계에서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에 속도를 외부에서 조회되는 속도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 키네틱 에너지가 일정하거나 좀 증가하는 거 보니까 해석이 되는 중간에도 어떤 속도에 대한 그 부여치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뭐 낙하물이나 어떠한 이렇게 충격을 해석을 하실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좀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미지 크라이테리아를 넣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하중을 계속 주게 되면 이와 같은 해석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하시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셔야 된다. 그 내용을 전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크래시 박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차에 보면 범퍼가 있고 그 뒤에 차량이 충돌하였을 경우에 승객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크래시 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것에 대한 해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 크래시 박스가 워낙 중요하고 또 안전 장치로서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아래 그 논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떠한 실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실험에 대한 논문이 있고 그것에 대한 유사한 논문과 조건을 모사해서 해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저희들 차를 박을 수도 없고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차 운전하시나요? 한국에서? 저 한국에서 아직 면허가 차가 없습니다. 없어요? 면허 없어요? 없습니다. 운전하시면 안 되겠네.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논문을 참고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이건 뭐죠? 예, 그 논문에서 참고로서 거기 참고로 좀 계산식을 좀 보여드린 정보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한 실험 조건들에 대해서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다. 맞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AD 모델링을 하고 그 CAD 모델에 대한 어떠한 그 재료 물성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CAD 모델링은 어떤 툴을 활용하셨죠? 예, CAD는 뭐 저희는 솔리웍스를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솔리웍스를 했고 솔리드웍스만 쓰셔야죠. 자, 솔리드웍스로 모델링을 하시고 그 CAD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넘겼습니다. 넘겨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솔리드웍스 모델을 중립 파일로 바꾸어서 넘기셔도 되고 또는 어떤 파워바이라고 하는 커넥터를 활용해서 넘기셔도 되는데 그 과정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계속 이제 월간이나 뭐 주간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프가 있는 걸 보니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중이 이제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요. 네, 하중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는 뭐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0.02초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약 80mm, 60mm네요. 네. 그럼 거의 뭐 충격에 가까운 그런 조건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가운데는 이제 뭐 타이 조건. 그 하중은 이제 커플링으로 사용할 거예요. 커플링을 사용해서 요 센터점에 주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루를 하였습니다. 해석 결과인 것 같네요. 예, 해석 결과는 뭐 이렇게 나온 거를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논문과 같이. 네, 그러네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시뮬레이션 결과고 각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델의 변화량을 보고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컨트롤인 것 같고 자, 보시는 것처럼 논문의 결과치와 실험의 결과치 그리고 과장님께서 계산하신 결과치가 굉장히 유사성을 이제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레터럴 크래시네요. 요거는 이제 압축 말고 이제 옆에서 누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건은 뭐 보신 바와 같고요. 이것도 뭐 역시 제가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좀 재미를 위해서 논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논문 검색과 탐독이 취미신가 봐요. 야, 대단하십니다. 역시 외국인이라서 이제 영어가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고 시뮬레이션의 어떤 결과를 비교 검증하는 게 굉장히 신뢰도성이 높은 방법이거든요. 거의 지금 보여주시는 모든 예제를 어떤 특정 퍼블리시된 논문의 결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 데미지 크라이테리아, 덴시티, 뭐 메카니컬 보는 거 보니까 재료 모델에 대한 얘기 같은데 예. 이 커브는 뭐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소송 데이터 그래프고요. 네. 예, 제가 한번 그냥 참고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좀 웨비나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있는데 탄성 구간은 왜 안 보이죠? 이제 플라스틱 부분만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보시면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소송 커브 구역만 입력을 하지. 네. 거기서 물론 그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곳이고 그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소송 구역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간단한 거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송 재료를 정의할 때 탄산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울기의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있고 일드 포인트에 대한 스트레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인지하지만 소송 영역만 이렇게 커브를 그려주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미지 크라이테리아가 있네요. 네, 이제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네. 그 데미지 관한 네. 그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필드 아웃풋 히스토리 요청을 할 때 그 스테이터스라는 것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필드 에어 히스토리예요. 꼭 필드여야 필드 합니다. 아웃풋에 스테이터스를 클릭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정의하셨던 데미지가 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미지가 덕타일, 메탈, 쉬어 데미지 굉장히 많은 데미지 크라이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결과도 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결과도 이제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이랑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 진행하다 보니까 네네. 도전적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3점 밴딩을 눌렀을 때 그리고 해석 결과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미지 크라이테리아를 넣었기 때문에 저희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어떤 조건을 넘어서 요소가 약간 파손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액시얼 크래쉬도 이제 하셨네요. 앞에 그 같은 시편을 이제 세워서 이제 이번에는 앞쪽으로 300mm 변이 앞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와 같은 논문의 그 해석 조건을 참고해서 하셨는데 정말 논문이 도대체 몇 개 나오는 건가? 네,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아요. 오늘의 웨비나를 위해서. 그래서 보면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장표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기능이 이렇게 있다 이런 후처리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우리가 취득한 결과물을 프로세싱해서 이하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와 포스완의 이러한 그래프도 여러분들께서 후처리 결과에서 이렇게 컴바인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앞서 보셨던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 변이가 진행함에 따라서 이게 따다다닥 되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넌리니어 버클링에서 이불처럼 접히는 현상 그러한 영역에서 이처럼 포스가 톡톡톡 튀는 현상까지 구현이 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험 결과도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네. 이거 직접 해석하신 거 맞으세요? 이제 제가 일단 해석은 제가 직접 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시뮬레이워크스가 이렇게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 이 웨비나를 보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데미지를 포함하는 해석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서포트하시거나 컨설팅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콘클루전이네요. 자, 그럼 결과인데 또 해석 결과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지금 반복 하종이 주는 해석
예제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뮬레이워크스가 솔버가 워낙 강력하고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포스트 프로세싱에도 기능이 워낙 좋다는 네네.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네. 그래프도 다양하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해석은 뭐 스태틱 결과를 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리니어 다이나믹의 결과도 아니고 난리니어 다이나믹 익스플리시트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시계열 해석이죠, 이거? 이제 해석 과정은 스태틱 non-linear입니다. 이것은 비선형 동적 네, 해석이에요. 비선형 정적 해석입니다. 비선형 정적 네네. 해석인데도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네, 그 네. 예를 보여주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오늘 주제가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에 대한 초점을 맞췄는데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어가 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비선형 해석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이나믹스 지금까지 얘기 좀 많이 했던 다이나믹스도 다양하게 되고 또는 또는 여기서 보시면 특히 컨택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용자가 컨택트가 워낙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컨택트도 시뮬레이워크스에서는 그만큼 쉽게 정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강력하게 풀 수 있고 네. 컨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비선형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구두로 좀 가참 설명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하려면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을 풀 때 그 푸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어떠한 비선형의 그 패스가 있죠. 그 패스를 갈 때 이게 조금씩 나눠서 저희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 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해의 유효성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임플리시트 해석이라고 하고 스태틱 해석에 많이 사용을 하죠. 난리니어 스태틱 해석에. 하지만 익스플리시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에 수렴이라는 것이 없는 대신에 그 증분을 굉장히 줄여서 타임스텝을 매우 줄여서 문제를 빨리 풀어버리기 때문에 수렴할 필요가 없이 이러한 굉장히 높은 비선형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익스플리시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라든지 뭐 낙하 그런 것들은 이제 수렴성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을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익스플리시트 해석의 기법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반복 계산을 하지 않고요. 항상 수렴을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이나 코시스태틱 해석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익스플리시트 해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시뮬레이워크스 롤의 특징을 제가 좀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와 완벽히 호환되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 결과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의 모델을 변경했을 경우에 해석 모델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디드 워크플로우, 어시스턴트 패널을 통해서 쉽게 해석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양한 요소 타입, 솔버의 높은 신뢰도, 아바쿠스 솔버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일리 난리니어 해석에 대한 개선된 런타임들이 계속 플랫폼이 업데이트되면서 자동적으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콜래보레이션이 필요한 그런 경우 이와 같은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해석하기 되게 어려웠죠. 이제 솔루션의 제약으로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계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웹스 시스템 기술 자료를 확인하시려면은 웹스 시스템 코리아를 각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코 마린 과장님께서 이제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 제안을 좀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웨비나 이렇게 촬영을 처음 하신 거라면서요? 예, 이제 제 인생이 처음입니다. 네, 소감 20초. 소감 20초. 아, 20초에. 네. 하여튼 이제 오늘 이렇게 된 것도 이제 좀 긴장 많이 풀어주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경험 또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네. 좀 자주 불러주시면.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자주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아마 2달에 한 번? 네. 어쨌든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엔지니어라서 오늘 좀 웨비나 컨텐츠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9월 달에 4번의 시뮬레이아 웍스 관련된 웨비나를 수행하게 됩니다. 10월 달부터는 제 계획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와 같은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그리고 시뮬레이아 웍스가 제공하는 해석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 또는 해석의 예제 같은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또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